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3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중국군 잠수함이 8월 21일 미국과 영국 등이 잠수함을 겨냥해 설치한 함정에 걸려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산둥지역 근처에서 미국과 동맹국 잠수함을 잡기 위해 자국군이 설치한 해저 방어 시설인 체인과 앵커 장애물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잠수함이 망가져서 수리하고 수면으로 올리는데 6시간이 걸렸고, 산소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승무원들이 저산소증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구트호가 어획을 위해 친저인망에 대어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선이 대어를 잡았다는 소식은 그저 평범한 소식인데 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을까요? 미 핵잠수함이 대망신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미국 핵잠수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편 미 해군 위기로 동맹국인 한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인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어선 웨이구트호가 어획을 위해 친저인망에 대어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이유는 저인망에 낚인 대어가 바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삼축 체계의 핵심인 핵추진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노르웨이 매체 NR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북동부 바다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USS 버지니아 프로펠러가 노르웨이 어선이 설치한 그물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 하랄드 엔게는 물고기를 잡고 나서 다시 어망을 바다로 던져놓고 해안으로 돌아가던 길에 해안경비대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어망에 USS 버지니아호 프로펠러가 걸려 이해리를 끌려갔다는 해안경비대의 호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핵추진 잠수함은 전장 115m, 무게 7,800톤의 USS 버지니아호로 노르웨이 트롬스의 항구에서 출발해 북쪽 해역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직후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선박이 출동해 잠수함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어망을 모두 잘라냈고, 주어진 임무 수행 때문에 미 핵추진 잠수함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물이 손상돼 교체해야 하고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들은 모두 빠져나갔으며 그물을 던졌던 어선은 뒤늦게 해양경비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핵추진 잠수함이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 던진 그물 약 700만 원의 어망에 잡히면서 세계적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무게 7,800톤에 달하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그물에 걸린 채 약 4km를 더 항해한 후에야 자신들이 낚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 미국 육함대 대변인 피어슨 호킨스 중위는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해역은 바렌츠해와 노르웨이해가 접한 곳으로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영해가 접해 러시아가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노르웨이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해군 전략자산이 이 해역에 여러 차례 배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군함이 이 해역에서 그물에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99년 11월 영국 해군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이 아일랜드 서쪽에 있는 아란섬에서 훈련하던 중 같은 해역에 있던 일반 어선이 던진 대형 어망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이번처럼 영국 해군의 잠수함은 어망에 걸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해를 이어갔고, 어망과 연결돼 있던 어선은 잠수함에 끌려가다 결국 전복됐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핵잠수함이 어선의 저인망에 걸리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미 항공모함들에게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용접 불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의 문제 때문에 제때 함정을 인수하지 못해 미군이 고민 중인 가운데 용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더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조선업체들의 인력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목됩니다. 얼마 전 미 해군 함선을 건조하는 주요 조선소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함선의 치명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용접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군사 매체 USNI가 처음 보도한 뒤 미 의회에서 해군에 해당 보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철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용접 불량 문제로 영향을 받은 함선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공격 잠수함 하이먼지 리커버함과 뉴저지함 등 3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용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이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망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마하 7에서 8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3척의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의 성능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무기를 강력한 극초음속 무기로 대체하는 개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멀트급 구축함은 현재 미시시피 조선소에 있는데 최초 건조 당시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쌍둥이 포탑에 설치되지 않았던 미사일 튜브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시스템이 완료되면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고 정밀한 타격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용성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여러 유형의 초음속 무기를 개발해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최근 극초음속 무기 실험들로 인해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탑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미 해군과 육군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재래식 즉시 타격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되지만 마하 7에서 8의 극초음속 활공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으로 각각 4개의 미사일 튜브를 장착하고 각 튜브에는 3개의 미사일이 장착돼 한 척당 총 12개의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지난 여름 실험에 성공했으며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2027년 또는 2028년에 주멀트 구축함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 비평가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적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함정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공격할 경우 대부분의 적들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함이 부족한 미 해군은 중국의 물량전에 대응하기 위해 바다에서 미사일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선 능력 부족으로 중국과 해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미국 해군이 전함 부족을 우회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건 바로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는 법입니다. 미사일을 채우기 위해 회항을 하면 시간이 2달까지 걸릴 수 있는데 반해 작전 수역에서 미사일을 공급받으면 훨씬 빨리 전력이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해군이 전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전함이 보급함을 통해 미사일을 재보급받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이동용 해상 재장전 방식인데요. 트램은 해군 창고에 처박아 뒀던 30년 된 낡은 크레인을 보급함과 각 전함에 설치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전함에 미사일을 재보급하는 방식입니다. 트램을 운용하면 그동안에는 미사일을 다 쏜 전함들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회항을 하는 대신 불과 며칠 만에 미사일을 다시 장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 해군부 장관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실시된 트램 시범 훈련 뒤 해상 재장전 능력은 미래 태평양에서 벌어질 그 어떤 갈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트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트램은 육상에서 자주포에 포탄을 공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 바다에서 재장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급함에서 전함에 미사일을 공급하려면 2배 사이에 긴 짚라인 형태의 레일을 설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수한 목적의 레이더를 통해 주변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파도를 막고 있는 이 2배 사이를 긴 줄을 통해 미사일을 운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한 것이 또한 트램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최근까지도 미사일 장전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전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군 기지에서 8,000km 넘게 떨어진 서태평양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구축함, 순양함을 비롯해 각종 전함들은 유사시 수일, 어쩌면 수시간 안에 보유한 미사일을 다 쏴버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다 쏜 전함은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귀환해야 합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기지로 귀환할 경우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립니다. 가까운 일본 요코스카항은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 사용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대안은 호주 다윈항이지만 남중국해에서 다윈항까지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4일 반이나 걸립니다. 전함이 중국을 압도할 정도로 많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미국은 점점 전함 수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고 전함 건조 속도는 더뎌 그 간격이 벌어지는 터라 대안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트램입니다.
한편 물량면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이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신 전함인 주멀특급 구축함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협력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최강이던 미국 조선업과 해군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이며,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선박에 관해 협력을 하자며 먼저 손을 내민 것인데요. 트럼프까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해전의 승리는 함정 숫자가 좌우합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의 월간지 프로시딩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고문 더 큰 함대가 이긴다를 보면 저자는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 역사적으로 28개의 해전에서 25번 승리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손실 후에도 신속히 대체할 예비함대가 있고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 함선은 2030년까지 404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미국 해군은 260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함대의 부재는 장기 분쟁에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은 다급히 한국의 조선 능력을 주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해군의 주먹으로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내주 인도될 예정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키를 곧 해군이 잡게 됩니다. 정조대왕함은 경하 배수량 8,200톤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은 시속 30노트에 달하고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탐지 추적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조대왕함의 핵심은 SM-3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전의 구축함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는데, 이제 SM-3가 탑재됨에 따라 SM-3 일부 버전의 경우 요격 고도가 1,000km를 넘어 ICBM을 요격하는 무기이다 보니 한반도 전구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작전 해역 어디에서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조대왕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이제 지상의 패트리엇, 사드, 천궁 등이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방어하는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